절대 물러갈 것 같지 않던 여름이 슬금슬금 떠나가네요. 어제는 죽음의 여름이었고 오늘은 가을이 우리 곁에 찰싹 다가와 안녕 하고 인사하네요. 여러분이 계신 곳도 가을이 왔나요?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어휴가 아니고 왔네 가을이? 오늘은 정말 지긋지긋한 노린재를 단 한 번으로 1년 내내 효과를 보는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테스트 해 보았는데요. 효과 100%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벌레들이 구물구물 떼를 지어 있지요. 이 채소는 피망인데요.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작물들의 노린재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알에서 부화한 노린재들이 성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가 성충이 되어서 또 알을 낳으면 이걸 어찌 다 잡을 수가 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노린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겨울철 온도가 높아지면서 노린재가 죽지 않고 봄이 되면 다시 활동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노린재의 종류도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이 있는데요. 그만큼 농작물의 피해도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린재는 4월과 5월 사이에 월동에서 깨어납니다. 6월이 되면 노린재의 성충이 2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콩은 서리태 콩인데요. 지금 콩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노린재가 피해를 주는 시기는 꽃이 지고 난 후 12일부터 30일까지 콩꼬투리에 즙을 빨아먹어서 콩을 쭉정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노린재가 블루베리 열매에도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노린재가 즙을 빨아먹으면 블루베리 열매가 찌그러지고 기형이 되어서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노린재 기피제로 크레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제 텃밭인데요. 양파를 수확한 자리에 심은 옥수수가 여물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옥수수도 노린재가 아주 좋아하는 작물인데요. 제 옥수수 알맹이들 한번 보실까요? 너무 깨끗하지요? 농약도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이곳은 앞에서 쭉 보셨듯이 노린재가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먹었을까 궁금하시죠? 옥수수 수확 시기가 늦어져서 너무 여물기는 했는데요. 노린재가 다녀간 흔적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벌레 먹은 것도 전혀 없지요. 그럼 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식물은 봄에 씨앗으로 파종한 사탕수수입니다. 씨앗은 3월에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4월에 포트에 파종을 하고 비닐을 씌워서 모종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서리 피해가 없는 시기에 밭 가장자리에 정식을 했답니다. 잘 자라줄지 걱정을 했는데요. 키가 쑥쑥 끝도 없이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는지 매일매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 봉지에 씨앗이 몇 알 들어있지 않았었는데요. 발화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모종도 무난히 잘 자라주었고요. 지금 8월의 모습인데요. 키가 정말 크지요? 태풍에도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봄부터 지금까지 성장 과정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수가 통통하게 자랄 줄 알았는데요. 수수가 옥수수보다 가늘게 위로 쭉 키만 크고 있네요. 지금도 키는 계속 자라고 있고요. 어디까지 자랄지 자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노린재 한번 보세요. 제 텃밭에는 다양한 노린재들이 제가 이 밭에 들어가면 놀래서 스르륵 스르륵 여기저기서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수수 잎사귀에 노린재들이 여기저기서 놀고 있지요. 제가 사탕수수 씨앗을 구매한 목적은 수수대를 맛보기 위해서 심었는데요. 제가 맛보기 전에 노린재들이 먹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맛있어라 합니다. 이걸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노린재 잡기는 완전 성공입니다. 노린재는 옥수수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옥수수에서는 노린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린재야 옥수수 먹을래 사탕수수 먹을래 하고 물어보면 1초도 망설임 없이 당연히 사탕수수지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곤충들도 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수수 열매가 여물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수수 재배를 올해 처음 심어서 수수가 어떻게 자라는지, 수수 열매는 어떻게 여물어 가는지 몰라서 자라는 과정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알맹이들이 손대면 우수수 쏟아질 것 같아서 만지기가 조심스러웠는데요. 노린재들이 이 안에 수도 없이 들어있어서 조금 세게 흔들어 보았는데도 수수 알맹이가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수 알맹이에 붙어있는 노린재들 좀 보세요. 지금은 제가 손을 대어서 일부는 도망간 상태인데요. 겉에 나와 있는 노린재도 많지만 수수 송이 속에 들어있는 노린재도 엄청납니다. 이 줄기는 수수 송이 바로 밑인데요. 노린재가 즙을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줄기가 거무스름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해충의 종류가 참 많기도 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벌레가 노린재입니다. 작물의 열매나 잎에 침을 놓고 즙을 쪽쪽 다 빨아먹어서 삐투리가 되고 쭉정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노린재가 침을 쏘면 과일도 딱딱하게 심이 생겨서 먹을 수도 없고 상품성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박멸해야 되는데 독한 농약을 뿌려도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날아옵니다.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같이 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린재가 수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수수 바로 밑에 노린재가 아주 좋아하는 녹두를 심어 보았는데요. 콩을 대량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콩 사이에 녹두를 2고랑만 심어 놓으면 노린재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노린재가 녹두를 좋아하는데요. 수수 먹느라 녹두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는지 녹두들이 노린재가 먹은 흔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녹두뿐만 아니고 조금 일찍 심은 서리태콩도 콩 꼬투리가 정상적으로 여물고 있고요. 가지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노린재가 먹은 가지는 이런 모습이지요. 작두콩도 한번 보세요. 깨끗하게 쭉 빠졌죠. 작두콩도 노린재가 즙을 빼먹으면 휘어지고 모양새가 볼품없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이쁘지요? 저도 올해 수수를 재배하면서 배운 건데요. 수수는 옥수수처럼 열매를 맺고 한번 수확하면 줄기와 잎사귀가 말라 죽지 않고 마디에서 새로운 겨순이 나와서 다시 자라납니다. 보세요. 마디마다 여린 새순들이 다 나오고 있죠. 저는 씨앗이 여물어 가면 수수대를 베어내려고 계획했었는데요. 노린재가 좋아하는 새로운 작물을 심을 필요 없이 잘 키워주어서 설이 올 때까지 수수의 효과를 누려야겠습니다. 옥수수처럼 열매를 맺고 죽으면 노린재가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텐데요. 수수는 여린 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1년 내내 노린재 지킴이가 되어 주겠네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을 또 보여드릴게요. 수수 열매가 한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나온 수수가 완전히 여물면 새로운 가지 2~3개가 나와서 새로운 수수송이가 또 생깁니다. 우와, 세상에 이렇게 노린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식물이 있다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한 번 심고 1년 동안이나 효과를 누리다니요. 비싼 농약으로도 안 잡히는 노련한 노린재를 단 한 번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식물을 발견한 산골여행, 너무 멋진 농부지요? 이거 보세요. 맨 끝에 에서 통통한 송이들이 2개에서 3개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기특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수수에는 노린재만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속에는 농약도 치지 않고 있어서 벌레들이 정말 구물구물합니다. 벌레의 종류도 셀 수도 없이 많고요. 처음 보는 신기한 벌레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매일 먹는 채소나 열매들을 벌레에게 뺏기지 않고 농약을 친 것처럼 농약을 치고 비료를 듬뿍 준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작물들을 수확하고 있을까요? 저의 비결은 아주 쉬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만 심지 않고 나의 농장에 벌레들이 좋아하는 것도 같이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 봄부터 동반식물들을 제가 좋아하는 작물들 옆에 심어 놓고 가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여물은 수수를 수확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수수 키가 너무 커서 조금 무섭지만 사다리에 올라가서 수확을 해야 되겠네요. 노린재가 실컷 먹었어도 제가 먹을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수를 노린재가 다 먹었다고 해도 아쉬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수 덕분에 제가 먹을 것들이 농약을 주기적으로 살포한 것보다 더 깨끗하게 자라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노린재는 참 양심 있는 곤충입니다. 편식도 하는 것 같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다른 것들은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농사를 짓다 보면 해충들 때문에 농약을 뿌리지 않고는 내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을 만큼 지독하게 피해를 입힙니다. 농약을 주기적으로 뿌리고 텃밭에 비닐 멀칭으로 덮고 풀 한 포기 없이 제초제 뿌리고 이렇게 관리하면 벌레들은 내 작물들을 죽어라고 뜯어먹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 방식은 벌레가 먹고 살 수 있게 벌레가 좋아하는 것을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농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노린재 퇴치를 너무 쉬운 방법으로 식물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벌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동반 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약으로 쉽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농사짓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벌레 퇴치는 간단합니다.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낭만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식물들이 자라기에 최적의 온도와 환경이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의 채소들을 심고 가꾸느라 많은 시간을 농장에서 구슬땀을 흘려야 되는데요. 오늘 저의 정보가 힘든 농산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